고윤성이 이하롱에 의해 지옥으로 불려가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어요. 이하롱이의 숨겨진 역할이 드러난 것도 충격이었지만 고윤성이 이하롱을 베나토라고 부른 순간이 특히 흥미로웠죠. 이하롱에게 빙의된 악마는 분명히 그레모리인데 왜 고윤성은 이하롱을 베나토라고 불렀을까요? 그 순간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특히 베나토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인 것을 생각하면 고윤성이 이하롱의 진짜 역할을 꿰뚫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 보여요. 이하롱이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악마를 처단하는 사냥꾼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라틴어로 사냥꾼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베나토르가 맞는 표현이잖아요. 고윤성이 베나토라고 부른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암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베나토는 그레모리와 관련된 악마 조직이나 더 넓은 의미에서 특별한 사냥꾼 역할을 가진 자들을 지칭하는 별칭일까요? 아니면 그레모리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호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윤성이 이하롱을 그렇게 부른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 단어가 앞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사냥꾼이라는 뜻을 넘어선 어떤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앞으로의 전개에서 그 답을 찾게 될 것 같아 기대되네요. 베나토라는 이름이 이하롱의 진짜 정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하롱의 진짜 역할이 드러나면서 그레모리로만 알려져 있던 그의 정체가 사실 다른 악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떠오르네요. 특히 베나토라는 호칭이 단순히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더 깊은 비밀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베리트라는 악마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베리트는 지옥의 공작으로 26개의 군단을 지휘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악마잖아요. 계약과 맹세를 주관하는 능력은 그레모리의 악마를 색출하는 역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하롱이 규율을 어긴 악마들을 찾아내고 처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리트의 능력과 이하롱의 역할이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베리트가 거짓 맹세를 통해 인간의 계약을 파기하고 타락시킨다는 점은 이하롱이 단순히 인간 세계의 법을 넘어서서 악마들이 지켜야 할 규율을 관리하고 위반자를 처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죠. 또한 베리트는 전쟁에서 부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악마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점은 단순한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신념과 감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적 전쟁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하롱이 인간적인 감정에 휘말린 악마들을 색출하는 과정은 그 악마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전쟁과도 같을 수 있죠. 베리트가 계약을 왜곡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규율을 어기고 타락한 악마들을 찾아내고 심판하는 이하롱의 역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하롱의 진짜 정체가 그레모리가 아니라 사실 베리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하롱이 규율을 어긴 악마들을 색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그 능력과 지위가 베리트의 특성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앞으로 이하롱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이하롱이 색출해야 할 악마는 2마리였는데 첫 번째 목표인 고윤성을 지옥으로 보내면서 이제 남은 표적은 1명이죠. 그 다음 표적으로 강빛나를 점 찍은 것 같다는 추측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어요. 강빛나는 한다온에게 점점 끌리며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감정이 이하롱에게 들키면 큰일이 벌어질 게 뻔해요. 이하롱이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악마를 처단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강빛나가 한다온에게 느끼는 감정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죠. 특히 이하롱이 강빛나를 떠보기 위해 한다온을 이용할 가능성도 커 보여요. 한다온은 강빛나에게 특별한 존재인데 이하롱이 그 사실을 눈치채고 한다온에게 위협을 가하게 된다면 강빛나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게 될 위험이 있어요. 이하롱은 강빛나의 반응을 보고 그녀의 약점을 확실히 잡으려고 할 거고 이 상황에서 강빛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강빛나가 한다온을 보호하려고 하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와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는 싸움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감정 싸움이 펼쳐질 것 같아요. 한다온을 지키기 위해 강빛나가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드러내게 될지 혹은 이하롱에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 위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정말 긴장되네요. 강빛나가 한다온을 구하면서도 이하롱에게 들키지 않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감정을 들켜서 이하롱과 직접적인 대립을 하게 될지 흥미진진한 전개가 예상됩니다. 강빛나가 이하롱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한다온과의 관계를 숨기거나 한다온을 지키는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두 악마 사이에 치열한 심리전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하롱이 한다온을 위협하는 순간 강빛나의 진짜 감정이 드러날 가능성도 크지만 그걸 어떻게 회피하면서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 할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강빛나가 이하롱에게 쉽게 당할 것 같진 않아요. 유스티티아는 강력한 악마이자 판사로서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강빛나와 한다온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악마와 인간의 사랑이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금기를 깬 것인데 그 금기가 유스티티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한다온이 지옥으로 가는 비극적인 결말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유스티티아가 이런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게 놔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스티티아가 결국 지옥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유스티티아가 지옥에서 쫓겨나 인간이 되는 결말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그저 사랑을 선택한 대가가 아닐 거예요. 유스티티아는 자신의 본분을 잃게 되고 더 이상 지옥의 판사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유스티티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그동안 지옥에서 쌓아온 정체성과 본능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얼마나 큰 내적 갈등을 겪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긴장되네요. 강빛나와 한다온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단순히 감정적인 극복만이 아니라 유스티티아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정할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한다온을 위해 인간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변화가 될 테고 이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이 되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옥에서 쫓겨나게 되는 페널티라면 그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일 수 있겠죠. 한다온과 강빛나가 결국 함께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강빛나는 신분과 운명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네요. 또 그 결말이 단순한 사랑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유스티티아가 인간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강빛나가 과연 인간이 되는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이루어낼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